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8월 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여기 이제 종목 쪽에서 이야기를 좀 못 드리고 있죠. 가급적이면 모닝 브리핑 때는 그 당일에 좀 들어갈 만한 종목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종목들이 최근에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언제든지 매수하고 싶은 종목들이나 당장의 매수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 차기사 카페 시그널 종목들 계속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혹은 5시에 올려드리는 유튜브 쇼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름휴가 특집 계속 가고 있죠. 오늘은 이제 주제를 바꿔 가지고 돌파 매매, 그쪽을 다룰 예정이니까 어 오늘 저녁 6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미국 신용 등급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글쎄요. 저는 지난번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스닥 100 그 특별 발란싱 때 많은 사람들이 조정을 예상했는데 결국은 원하는 조정은 오지 않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악재를 딱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냐 안 되냐는 결국은 차트에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트가 이탈하지 않는데 내가 악재라고 해서 벌벌 떨거나 혹은 인버스를 미리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저는 매매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슈가 불거져 나왔을 때 예측 혹은 예단하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서 헷갈리면 계속 이야기 드리죠. S&P 500에 4,500을 이탈해서 저항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미리 우리가 예측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이탈이 보였을 때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그다음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 수급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존에는 2차 전지에 모든 것이 쏠려 있다라 그러면 지금은 그 반대편에도 나름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같이 좀 공존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잘라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 수목금의 저점이 만들어져 있다라 그러면 그 자리만 지키게 된다라 그러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은 단기 쌍봉 패턴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형태를 예측할 수는 있지만, 즉 내가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쌍봉 패턴이 확정이 안 됐는데 여기가 고점 아닌가 하고 막 인버스 들어가 가지고 물려 있고, 그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서 정확하게 커트율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그려보되 예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유의해서 가신다라 그러면 지금쯤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신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수는 맞거든요. 근데 냉정하게는 2차 전지를 싹 걷어내면 지금 지수가 이 자리가 맞습니까? 그쵸?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고, 나스닥, 죄송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쉽게 밀리지 않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봉들이 딱 발생을 하게 되면 변곡봉에 가까운데, 고점을 갱신하지도 않고 저점을 이탈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말 그대로 좀 계기가 필요한데 그런 계기들이 좀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미국 나스닥 선물 30분의 흐름인데, 말 그대로 장 초반 눌리고 나서도 계속 지지하려는 힘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피치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지금 이제 갭바락 해가지고 또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 때 갭을 메우지 못하고서 밀려 내려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될 수 있는지, 즉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떤 봉의 기준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있을 때 과연 이탈이 나오는지, 그래서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S&P 500에 4,500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흐름들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드디어 이 자리 돌파했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 어떻게 나중에 추후에 이런 자리들 내려오면 우리가 좀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물론 이 자리가 당장에 이런 쌍봉을 만들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추후에 언제든지 어딜 찍고서 요 자리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뭐 인버스를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고점만 돌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쌍봉이 인정되는 거니까 그런 흐름도 괜찮고,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린 매수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가 쌍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수를 대기해 가지고 승부를 걸 만한 자리,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주도주를 들어가는 겁니다. 왜? 지금은 쫓아가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충분히 지수랑 맞물리는 조정을 받았을 때 대기를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전일에 이 갭상승 양봉을 감싸 안았다라 그러면 쌍봉을 미리 조금 예측을 해 가지고 매도를 들어가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꼬리를 달았죠. 그러니 이런 흐름에서 바로 매도를 쫓아가거나 그러는 것들은 별로 좋은 습관은 아니다. 그리고 혹여 그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꼬리를 달고 움직이게 되면 일단 나오거나 아니면 짧게 먹고서 다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패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1000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흐름을 찍기 위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와 B2차 전지가 어떤 밸런스를 좀 맞추고 있다라는 편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얘네들도 단기에 1-20%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